강경화 장관이요, 베트남에게 강하게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베트남 당국이 아시아나항공,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우리 여객기에 대해서 아예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부 장관의 강력한 항의는 통하지 않았군요. 네,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죠? 조금 전에 제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화면을 보면서 저건 방역이 아니고 저건 모멸감을 주는 거죠. 수치심을 주는 거죠.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저렇게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강경화 장관 얘기하셨는데 외교부의 존재가 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교가 뭐죠? 외교는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외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외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중국 얘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다 해서 방호복 10만 벌 보냈습니다. 그 10만 벌 보내서 우리 대구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진에게 방호복이 없으니까 가운 입고 검진해라. 예, 했었습니다. 마스크 우리 국민 지금 거의 품귀 상태를 겪으면서 수도 없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저거예요. 외교는 저런 문제를 따져줘야 합니다. 베트남 얘기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미안합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뻔하게 아는 사안을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외교부 장관 전화했다. 당신 그러지 마라. 그럼 우리 서운하다. 이거는 정치적인 쇼잉입니다. 국민들 보라고. 국민 보라고 쇼잉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전수 출입 금지를 시켜라라고 7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7번을 얘기했을 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 얘기를 한 게 언제냐면은 1월 26일 날 우리나라에 확진자 3명 나왔을 때, 두 번째 얘기했을 때 12명 나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도 3명, 12명 나왔을 때 중국 우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중국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 출입을 못하도록 해라고 얘기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해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계산,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을 둔 다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은 뒤로 돌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 속상하지만 저 사람들 탓할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좀 냉정하게, 좀 무섭게 따져봐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박상철 총장님, 그 터키 같은 경우는 형제의 나라인데 사실은 터키 국민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 속수무책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 때문에 문제인데, 터키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갑자기 우리나라에 예고 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그리스, 이집트에서 환승을 기다리던 우리 국민 수십여 명이 지금 고립이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냉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소독약을 중국에서 뒤에서 뿌리고 다니고 또 봉인한 것을 문 앞에 붙여놓고 보면 화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이 상태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금 미국에서, 우리 미국도 참 걱정하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랑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의도인지 대구는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한국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해서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구를 가지 마라 그랬다면 대구만이 아니라 한국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미 국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요, 지금 외교 좀 특히 강경화 장관 물러가라. 물론 강경화 장관이 훨씬 더 잘하고 국제적인 어떤 컨트롤 능력이 어마어마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외교부가 항의해서 한국 사람한테 이 혐오적인 모습을 좀 덜 보여주는 것을 받아서 한국을 좀 인정받아서 뭐 할 겁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마침 그 독일 언론하고 호주 정부에서 우리를 극찬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야말로 검역을 정말 냉철하게 대응하면서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 더 신뢰가 간다. 저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 지금 우리가 살펴볼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온 국민들과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 중국보다 더 나은 것, 우리는 인권적으로 접근합니다. 자가격리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위험하지만 그런 시스템, 즉 냉철하면서도 투명하면서도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고, 저는 또 그걸로 인해서는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나친 감정화돼서는 안 된다. 예. 제가 마지막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초기 상태에서는 정말 저도 중국이 문제고 우리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좀 모아가지고 저하고 평상시 친한, 저보다 뭐 중국하고 잘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하이에 보내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위챗이라고 이거 있잖아요. 서로 통신하고 예, 예. 중국하고. 항상 참 걱정이 돼서 보내면 그쪽에서 너무나 저한테 걱정해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제가 위험한 상황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받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로 하여튼 건강해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일 많이 하자 이렇게 보냈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 나쁘고 어떤 좋은 사람 이게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가봤자 우리한테 이익되는 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우리 예. 한국에서의 코로나 문제 해체가 가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아까 가운, 그러니까 의료진 가운 말씀하셨는데, 의료진은 반드시 방호복을 입어야 된다. 가운 입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KF3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호용 마스크를 쓰셔야지, 이게 얼굴에 마스크가 딱 장착이 돼야지 틈 사이로 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호흡기 그 바이러스고, 더군다나 감염력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의료진이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호복과 방호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지만, 비단 뭐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에서는 지금 진단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통계가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